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영역을 여러분과 함께할 정준하, 안정준하, 늘정준은 준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단하고도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긴급한 환자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환자나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존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하나 예로 들자면 약 8년 전의 일인데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위로해주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 간밤에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심장 박동이 멈추었는데 집은 시내에서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구급차가 오는 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 본인이나 주위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보았으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행동을 따라서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손쓰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위에도 언제 어디서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선생님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인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도 꼭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심폐소생술은 연습을 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할까요?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혹은 나의 가족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심폐소생술은 줄여서 CPR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심장을 뜻하는 C, 그리고 폐를 뜻하는 P, 그리고 살리는 기술을 뜻하는 R을 그대로 번역하여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생활에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할까요?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가량이 급성 심정지 상황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청남도의 인구가 약 210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 충남에 약 1000여 명의 인구가 급성 심정지 상황에 노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특히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사망자 수는 약 3만여 명가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약 80% 정도가 가정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거나 돌아다니는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심정지 상황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심정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생각인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심정지 환자를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나요?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혈액의 순환이 중단되므로 우리의 몸은 급격하게 죽어갑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에 머물러 있는 혈액들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심장을 압박하여
강제적으로라도 뇌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다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뇌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뇌가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을 처음 출발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뇌를 거쳐 우리 몸 전체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약 4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을 출발한 혈액이 멈춰버리면 쓰러진 사람이 뇌손상으로부터 안전한 시각은 약 5분가량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5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뇌손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환자의 생존율을 약 2~3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언제든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약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에서 생존율은 불과 4.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수치죠. 이 수치를 환산해보면 100명 중에 4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정말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기관의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일반인의 비율은 약 12% 정도로 평균 30% 이상을 기록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망설임의 순간 때문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 능숙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실수로 인하여 응급 환자가 자칫 의도치 않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차마 의도치 않은 손해를 통해서 응급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태안의 시골집 마당에서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을 보이던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화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이 초등학생은 사고가 있던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익히게 된다면 작은 책으로도 일반인 남성들을 살리는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제세동기라고 부르는 AED기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여 다시 심장이 뛰도록 유도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이 멈춘 환자에게 패드를 정해진 곳에 부착하면 기계가 스스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하여 심장이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병원에 급하게 간 응급 환자에게 의사들이 다리미같이 생긴 기계를 통하여 가슴에 대서 충격을 가하면 사람이 위로 튀어오른 장면을 본 적이 있죠. 바로 이런 그림처럼요. 그것과 같은 원리를 가진 기계를 휴대용으로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여러분들 주위에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꼭 알아놓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이 마치면 여러분들 학교에는 어디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기계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실제 기계와 똑같이 생겼고 또 전기 충격만 가해지지 않을 뿐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왼쪽의 그림이 자동 제세동기 기계이고요. 오른쪽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붙이는 패드입니다. 바로 저 패드를 붙인 살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은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죠. 왼쪽 패드를 보면 하나는 환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에, 하나는 환자의 좌측 갈비뼈 아래에 붙이도록 표시가 된 것이 보이나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의 뚜껑을 열고 초록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켜지면서 안내음이 나옵니다. 먼저 환자의 오른쪽 가슴 위쪽과 왼쪽 갈비뼈 아래에 패드를 정확히 부착한 이후에 패드의 코드를 기계와 연결합니다. 장비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패드를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패드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패드를 환자에게 밀착되게 부착하십시오. 패드의 색깔에 주의해서 꼭 정해진 부위에 부착을 해야 합니다. 부착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패드가 인체 연결이 되면 기계가 심장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 쇼크가 인가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흉부압박 30회 시작. 인공호흡을 2회 시작하십시오. 제세동이 끝나면 다시 흉부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의 흉부 압박은 제세동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알리는 알림음에 따라 침착하게 지시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면 누구든지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언제든 긴급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채빠 안녕.